여러분, 사람들이 UDC 좋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야, 이거 완전 다이제 아니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죠. 바로 지포이드 3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이드 2를 팔아 마라, 넘어가 마라. 저는 지금 포이드 2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매장에서 지포이드 3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무조건 넘어가야지 했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꼭 방수가 필요하다, 나는 꼭 S펜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면 지포이드 2를 쓰시는 분들이 지포이드 3를 넘어갈 이유가 그래도 오늘 지포이드 3의 특장점을 빠르게 살펴보고 전작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발열, 그리고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꿀팁까지 담았으니까요. 이 영상이 지포이드 3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죠. 딱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께, 길이와 무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포이드 3가 전작 지포이드 2보다 길이나 두께감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약 11g 정도 줄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271g은 여전히 무겁긴 합니다. 제 주변에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확실히 다들 무겁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직까지는 무게에 대한 개선점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측면에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이 채용이 돼서요. 이번에 측면 베젤이 약간이지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고 닫을 때 느낌이요. 제가 원래 이게 한 손으로 잘 열고 닫는데 와, 조금 뻑뻑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제 나온 제품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요번에 방수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닫을 땐 똑같거든요. 근데 열 때는 확실히 조금 뻑뻑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또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혼밥 먹을 때도 저같이 이런 다리 거치대가 있는 케이스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영상을 보면서. 네, 근데 그럴 때도 좀 더 고정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뻑뻑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틈새를 궁금해 하시는데, 자, 틈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틈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디테일도 조금 달라졌죠. 원래는 여기가 딱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살짝 조금 벌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름은 어떨까요? 자, 주름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포이드 2를 메인으로 쓰면서 이거 정말 매일 썼지만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거슬리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주름에 대한 거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안쪽에 비춰지는 내용물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거슬리는 게 없었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거슬리는 부분이 언제냐면 밖에 채광이 너무 쨍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측면도 보시면은 곡선도 쉐입이 좀 더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각이 이렇게 좀 더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지문인식 전원 버튼하고 볼륨키, 그리고 디테일 포인트도 약간 달라졌죠. 유심칩 꽂을 수 있는 부분이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포이드 3도 SD카드는 미지원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이크 이쪽에 한 개였는데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똑같이 스피커하고 마이크 C타입 젠더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스피커도 보면은 지금 홀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일자로 봤을 때 지포이드 2는 살짝 조금 V자 형태라면 포이드 3는 좀 더 평평한 형태예요. 그래서 바닥에 놨을 때는 조금이지만 지포이드 3가 덜 덜렁거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도 카메라 섬이 옛날에 노트 10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화소는 1200만, 전작하고 동일합니다. f2.2 초광각 113도, f1.8 83도 광각, f2.4 45도 900 광학축까지 되는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망원하고 광각은 듀얼 픽셀 위상차 AF OIS 손떨림 방지도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달라진 특장점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자, 기존에는 외부 디스플레이는 60Hz였는데 이번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졌죠. 화질도 풀 HD 플러스급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전작에는 6.23인치였는데 이번에 6.2인치로 소폭 줄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UDC. 짜자짜잔짠. 자, 똑같이 삼성 인터넷을 켜보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UDC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약자로 디스플레이 아래로 평상시에는 사용자에게 카메라 렌즈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럴 겁니다. 이게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참 거슬린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거슬린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새우깡처럼 자꾸 위로 눈이 가요. 근데 이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놓고 쓰면은 측면에 스피커도 안 맞고 UDC도 조금 더 덜 거슬리게끔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디스플레이가 빛이 통과될 만큼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완성형은 아니고 솔직히 조금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픽셀 밀도가 이 부분이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되게 지저분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된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우리가 좀 더 고무적으로 바라봐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내구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작에는 방수가 아예 미지원됐는데 이번에 폴더블 최초로 IPX8 등급의 방수 등급이 들어가서 무려 1.5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영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글래스 내구성도 외부 글래스가 이번에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가 들어갔죠. 전작이 6였는데 그래서 좀 더 내구성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번에 사용성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폴더블 최초로 S펜 호환이 됩니다. 전작 대비 울트라신 글라스의 내구성이 올라가면서 S펜 지원이 되는데 단 폴드 에디션이나 S펜 프로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S펜을 가져다 대잖아요. 폴드 전용으로 제작된 S펜만 사용하세요. 다른 S펜의 경우 화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S펜 수납이 되는 케이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S20 울트라 때도 이런 케이스를 받아서 써봤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둔탁해지고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재 느낌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를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린다고 해서 저번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S펜을 주름 부분에다 가져다 대고 쓰면은 불편하지 않냐, 끊기지 않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은 없었어요. 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고 피기감 따라오는 것도 반응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폴드 3는요 노트 시리즈에도 적용이 되는 EMR 방식의 디지타이저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디지타이저는 디지털 드로잉에도 많이 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장치죠. 그래서 디지타이저가 없는 이 가운데 부분에는 S펜 신호를 계산만으로 가능하도록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간 S펜 쓰시는 데는 무리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폴드 3 전용 펜 촉이 그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약간 개구리 손가락 모양처럼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액정 보하는데도 조금 더 탁월한 디자인 설계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제가 꾹꾹 눌러봤는데 펜 촉이 동그래서 그런가 안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그런가 좀 지나니까 자국은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누가 자기 스마트폰 이 비싼 거 200만원짜리를 꾹꾹 눌러서 쓰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S펜 사용이 안됩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는 솔직히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인 만큼 기말 필요 없이 결과물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사실상 후면 카메라, 외부 전면 카메라는 큰 차이가 없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안쪽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 카메라인데 UDC 적용이 된 건 참 좋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스펙을 유지하면서 UDC가 적용된 걸 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운이 되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화소도 600만 화소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UDC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빛번지 현상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벌집 피자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제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둔감한 편인데 이 화면이 크니까 더 빨리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메인 디스플레이로 영상 채팅이나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원래 같이 하던 사람들이 야, 너 이번에 지폴드 3로 바꿨다면서 왜 영상 화질이 좀 더 구려진 거 같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체감이 확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기술에 초점을 둘 건지 카메라에 초점을 둘 건지. 그리고 이번에 지폴드 3가 셔터음이 좀 바뀌었어요. 좀 더 커졌죠. 자, 그 다음은 성능 및 발열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88 칩셋이 발열 이슈가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새벽에 1시간 동안 게임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위쪽에 메인보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뜨거워지긴 하는데 S20 울트라만큼은 아니었어요. 4K 60프레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A few minutes later. 폴드 3보다 폴드 2가 훨씬 더 뜨거운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사용한 지가 꽤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메인보드 있는 쪽이. 게임도 한번 스타트 해보면요, 확실히 빨라졌네.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속도 좀 빨라졌네. 자, 그래서 긱벤치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작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포이드2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프레임 드랍이 있거나 좀 끊기더라고요. 이거 저만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좀 더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한 달 후기를 올리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지포이드3는 전작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에서 888 플러스로 CPU는 13%, GPU는 27% 향상이 되었죠. 램은 동일하게 12GB의 램, 원래 용량은 256GB 단일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올리 GB로 용량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포이드3의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전작 대비 40만원 정도 가격이 싸졌는데 올리 GB를 선택해도 256GB와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과 농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헬자스러운 가격이다. 자, 다음은 스피커 테스트입니다. 지포이드 3가 먹먹하게 나오는데요? 답답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소리 볼륨도 더 줄었다. 제가 최대로 해놨거든요, 볼륨은. 근데 지포이드 2가 확실히 좀 더 크게 들립니다. 아, 진짜다. 이거는 지포이드2가 훨씬 더 명확하고 명료하고 더 크게 들려요. 지포이드3는 좋게 말하면 좀 부드럽게 들리고 나쁘게 말하면 좀 먹먹하게 들립니다. 이거 사운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지포이드2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지포이드3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꿀팁과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카메라에서도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커버 화면으로 모습을 확인하고 후면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떨 때 좋을까요? 밖에서 여자친구를 찍어줄 때 상대방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응아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모습을 확인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 촬영한 결과값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바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접으면은 플렉스 모드로 바로 찍을 수가 있죠. 셀피를 찍을 때 그럴 때 너무 좋고 이것도 위치를 바꿔가지고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 더보기 가보시면은 AR 두들, 프로, 파노라마, 음식, 디렉터스 뷰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설정에 가신 다음에 쭉 내리면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유용한 기능 가서 실험실 가보시면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기존의 멀티 윈도우에 디자인되지 않았던 앱도 포함해서 모든 앱에서 팝업 화면 또는 화면 분할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들어가 있고, 이거 제가 예전에 굿락에서 본 것 같은데 이번에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앱 자동 회전, 이것도 앱을 따로 설정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해서도 비율 값을 이렇게 16:9, 4:3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 녹음을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접잖아요. 자, 그러면 하단부에 유용한 리모컨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캡처도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되고요.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메뉴도 바로 띄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은 즐겨찾기 앱 고정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걸 켜주시면요, 엣지 패널에서 여기 삼선 아이콘 있죠. 하단부에 이거 누르시고 여기 고정 있잖아요. 딱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가 즐겨찾는 앱들을 고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도 여기 항상 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팝업이라든지 분할 모드든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계산기도 이렇게 끌어다가 3분할로 쓸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점 3개 누르면요,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예전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분한 화면도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렇게 팝업으로 빼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쪽에 넣고 싶을 때는 파란색 바 아이콘 누르시고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자주 쓰고 싶다 하시면 앱 페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운데 점 3개 누르시고요. 여기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렇게 3개가 딱 묶여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도 이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이 상태로 바로 들어옵니다. 메모장하고 웹서핑 이런 거를 주로 쓰니까 그렇게 묶어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취소하고 싶을 때는 파란색 기다란 바 누르시고 X, 이것도 X, 여기서도 앱 검색하고 싶을 때는 9개 점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요. 노트 이렇게 끌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이미지 끌어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이쪽에서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도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 요거 엣지 패널 고정이 되는 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사진 가보시면은 개체 지우기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개체 지우기는 어떻게 쓰냐면 사진첩 이미지 안쪽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클릭.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있죠. 이 아이콘 누르시면은 하단부에 실험실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개체 지우기를 활성화 해주시면은 이렇게 풍선을 지울 수 있다는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콘이 생겼으니까 요거 아이콘 누르시고 이렇게 이미지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포토샵처럼 눕기가 따지거든요. 지우기로 누르면 위에 있는 강아지가 사라지죠. 곰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한번 클릭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눕기 따듯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기 누르면은 지울 수도 있고, 저장 눌러서 원본 이미지를 대체하여서 저장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장하셔가지고 원본 이미지는 지키면서 써보실 수가 있죠.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 가셔서 배터리 보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배터리 보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 85%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자, 왜 85%까지 충전해야 될까요? 아시겠죠?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100%부터 제로까지 다 쓰면은 배터리 수명이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왜 전기차도 85%까지만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포이드 3도 이거 켜주시면은 만충이 85%까지 되니까 이런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지포이드 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포이드 1을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포이드 3로 넘어가시면은 많은 부분이 체감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포이드 2에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나는 방수가 필요하다, 120Hz 주사율까지 되는 게 필요하다, 나는 S펜을 꼭 써야겠다 하시면은 노트 20 울트라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발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1년 만에 이렇게 방수도 되고 S펜까지 지원이 되고 UDC까지 넣었으면서 가격이 다운이 된 거는 정말 삼성의 기술력은 대단하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지포이드 3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